자동차 경적 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 마치 도둑고양이 마냥 집 마당으로 걸음을 옮기는 은주 씨. 이게 무슨 영문일까요? 느닷없이 마당 한켠에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수상한 나무 상자들. 바로 그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잠에 골아떨어진 줄 알았던 남편 윤택 씨가 유심히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건 또 어찌된 일일까요? 정신없이 도망치다 쓰러진 그녀를 쫓는 이는 다름 아닌 남편 윤택 씨였습니다. 저기 있다.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커다란 쇠구슬을 발에 묶은 채 부부를 뒤따른 한 여인이 있었으니 어딜 도망가. 괜찮아? 이게 다 우리 오빠한테? 너 일로 와. 야! 바로 그 순간 몸싸움 끝에 여자의 발에 묶인 무거운 쇠구슬이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하자 함께 굴러떨어진 두 여인. 여보. 있어요. 괜찮아? 쇠구슬을 단 여인과 은주 씨 부부. 세 남녀의 기묘한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동네에서 꽤 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택, 박은주 씨 부부. 솜씨 좋기로 소문난 미용사였는데요. 너무 잘 나왔어요. 자, 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옷 받아드릴까요? 네. 네. 머리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도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쩐 일인지 몸이 좋지 않은 은주 씨. 저기 왜 그래? 머리 아파? 이상하게 머리가 자꾸 치근치근거려. 아, 머리야. 치근치근거리네. 누가 애처가 아니랄까봐 두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보다 못한 남편 윤택 씨 두 팔 걷고 나섭니다. 괜찮아. 가만히 있어봐. 괜찮대도 그러네. 그렇게 부부는 누가 봐도 깨소금 쏟아내며 행복한 단꿈을 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부부는 젊은 시절 지인의 소개로 만나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할 정도로 서로를 끔찍히 사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남편 씨는 아내 씨에게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얼마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아내. 여보, 자. 당신 자. 혹시 남편이 깨지 않을까 거듭 확인을 한 후 안심한 듯 밖으로 나가는 은주 씨. 잠시 후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녀가 하려는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알 수 없는 나무 상자들을 집안 곳곳에 숨겨두기 시작하는데요. 더 이상한 것은 이 나무 상자의 수가 무려 10여 개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끝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편의 곁에서 잠을 청하는 은주 씨. 그런데 말입니다. 뛰는 아내 위에 나는 남편이 있었으니 이미 아내의 수상한 행각을 눈치채고 있었던 남편. 잠시 후 쥐도 새도 모르게 한 여인을 집에 들이는데요. 무슨 일이야? 일단 찾아. 찾아. 눈치채셨다시피 그들이 노린 것은 아내가 꽁꽁 숨겨둔 의문의 나무 상자. 그들은 그야말로 백발백중 귀신 같은 솜씨로 감춰진 나무 상자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빠, 모조리 찾아서 우리가 다 가져가야 돼. 그래.
언제까지 우리 몰래 숨기나 보자. 대체 이 나무 상자 속엔 무엇이 들었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다음 날 집을 찾아온 이는 놀랍게도 간밤 윤택 씨와 함께 나무 상자를 찾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오빠 뭐야? 다 큰 동생한테. 아유, 야,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똥기저귀 갈아준 사람이야. 에휴, 자식. 사실 그녀는 윤택 씨의 금쪽 같은 여동생이었고 아내에겐 불청객이었습니다. 아가씨, 웬일이에요? 이 가방은 또 뭐예요? 당신 잠깐 나 좀 봐. 희수야, 저쪽 방에다 짐 풀어? 방에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확 돌변한 아내. 당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가씨 불러들인 거야? 가족끼리 무슨 상의가 필요해. 당분간만 같이 지내자니까. 기가 막혀서. 여보.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한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우이 희수 씨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남편 윤택 씨.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박 사장님은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셨어요? 예,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라 그랬어요. 바로 그때 이게 무슨 소리죠? 요즘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여간 말썽꾸러기가 아니에요. 자, 다 됐습니다. 어딘지 수상한 남편의 태도. 안녕하세요. 무슨 속셈일까요? 천정을 올려다보며 웃음 짓는 그의 미소에는 분명 감춰진 비밀이 있는 듯합니다. 사실 가게 위층은 부부의 살림집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언니, 좋은 말로 할 때 먹자. 알았지?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알고 보니 천장이 울릴 정도로 큰 소음이 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은주 씨의 발목에 놀랍게도 커다란 쇠구슬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먹어. 오지 마. 누구 맞대?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약을 먹인 것인지 검붉은 피를 토해내는데요. 아가씨, 제발 이거 좀 불러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언니, 언니가 지금 뭐 잘못했는지 몰라서 물어?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 알겠어? 흘리며 울부짖는 아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희수야, 오빠 왔다. 왔어? 마치 상처 입은 새처럼 움츠리고 있는 아내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남편. 지난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내의 몸엔 온통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가녀린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동하기라도 한 걸까요?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는 남편. 오빠, 그런 거 발라줘 봤자야. 남편의 친절함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보, 그거 어디다 숨겼어? 그거라니. 나 몰라. 그래?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여기다 사인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정신 못 차렸구만. 희수야, 치킨 먹자. 남편이 그녀에게서 얻고자 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래 이게 뭐야? 자, 자. 꺼내면 어때? 자신의 괴로움을 뒤로 한 채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며 아내는 끝없는 나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상하게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내의 다리에 자연스럽게 쇠구슬로 채운 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입원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며 아내를 닥달했는데요. 아내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발목에 묶여있던 쇠구슬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급히 도망치는 은주 씨.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히고 마는데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영문입니까? 뒤를 쫓는 남편과 신우이. 그런데 신우이의 발목에 문제의 쇠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금세 남편 윤택 씨에게 붙잡히고만 아내. 어딜 도망가려고? 대체 이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1시간 전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거운 쇠구슬을 끌고 다니며 집안일을 하는 아내. 바로 그때 언니! 몹시 쇠약해진 탓일까요? 느닷없이 발작을 일으킨 은주씨. 그런데 말입니다. 놀란 신우이가 자신을 풀어주자마자 언니 일어나. 빨리 어떻게 벌떡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신우이의 발목에 구슬을 매답니다. 언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도 한번 당해봐. 응? 언니 뭐 하는 거야? 당장 풀어! 제주 있으면 네가 풀어봐. 뭐라고? 언니!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덕분에 은주 씨 대신 쇠구슬을 매달고 뒤를 쫓아온 신우이. 이게 우리 오빠한테 진짜? 야, 너 이리 와. 너 진짜. 그리하여 시작된 여인들의 치열한 몸싸움 결과 무거운 쇠구슬이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하자 덩달아 굴러떨어지고만 두 여인. 멋있어요. 어떻게 계세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누가 봐도 몹시 수상한 세 사람의 행각. 잠시 후 그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저씨 아파요. 가만 계세요. 다쳐요. 마침내 두 여인을 괴롭힌 문제의 쇠구슬이 몸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어우, 엄청 무겁네. 60kg 넘겠는데 이거? 이거 왜 매달고 있었어요? 새언니가 아니 그러니까 새언니가 이걸 다리에 왜 묶어놨냐고요. 미안하다 희수야. 아내분이 온몸에 멍투성이던데 가정폭력도 명백한 범죄예요. 아저씨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바로 그때 모두를 놀라게 만든 신우이 희수 씨의 고백.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라고요. 한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쇠구슬 매단 채 감금됐던 은주 씨가 모든 일의 원흉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졌던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류 정리 다 끝났고 이제 이 빌딩 박은주 씨 거네요. 부자 안에 둔 남편분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월세가 얼마라고요? 한 달에 한 7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7천이요? 예, 7천. 당신 좋지?
친정 부모가 사망한 후 빌딩 한 채를 유산으로 받은 은주 씨.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로부터 5개월 후 은주 씨는 몹시 초췌한 모습으로 의식을 잃은 채 입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괜찮은 건가요? 검사 결과가요. 알코올성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나왔거든요. 술을 끊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병명은 급성 알코올 중독. 그로 인해 심각한 간 손상을 입으면서 피를 토했던 것인데 평소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던 그녀가 대체 왜 이처럼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일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내의 병실을 찾은 남편. 여보. 이상하게도 병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보. 아내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기 101호 환자 혹시 보셨어요? 네. 행방이 묘연한 아내를 찾기 위해 병실 샅샅이 뒤지는 남편 윤택 씨. 그런데 말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탁실의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 여보! 너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어? 여보, 나 한 잔만 하려고 그랬는데 나 딱 뚜껑 따자마자 온 거야. 너 언니. 당장 알코올 병동에 입원해. 내가 왜 가? 안 간다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좀 받자. 아 무슨 상관? 야! 급기야 남편을 피해 도망을 치는 아내 은주 씨. 왜 그래? 나 알코올 병동에 버리면 여기서 꽉 죽어갈 거야. 정말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려와. 위험해. 대체 무엇이 그녀를 괴롭혔길래 이토록 은주 씨를 망가뜨린 것일까요? 사실 아내 씨는 친정부모의 유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사채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던 아내가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먹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심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말았고, 이를 보다 못한 남편은 아내가 술을 먹지 못하고 재산을 탕진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막았지만 아내가 남편의 눈을 피해 집안 곳곳에 술을 숨기자 남편은 아내의 다리에 쇠구슬을 채우고 더 이상 술을 먹지 못하게 조치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아내는 남편을 처벌할 의사가 없고 자신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발에 쇠구슬을 매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남편. 제가 어떤 심정으로 아내에게 족쇄를 채웠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오빠. 이 기막힌 상황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그놈의 술만 끊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박은주 씨, 남편분한테 폭행 당한 적 없어요? 아니요. 남편하고 시누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 술 좀 끊게 도와주세요. 세상 천지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지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조금 더 일찍 술을 끊겠다 결심을 했더라면 이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